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바람처럼 달려가자.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정다운 그 거리로. 아, 오늘 이렇게 저희가 또 새롭게 단장한 코인 법률 버스를 타고. 버스 어떻습니까? 나날이 좋아지고 있어요, 저희 코인 법률방이. 네, 여행 가는 것 같네요. 아, 놀러 가는 기분이세요? 네. 다음번이 기대가 돼요. 또 이 이상은 또 뭘까? 비행기를 대절하는 건 아니죠? 아, 너무 큰 기대 마세요. 제가 보기엔 여기가 맥시멈입니다. 그리고 오수진 변호사님. 시즌2 1회, 2회 때 정말 코빼기도 안 보이시다가 네. 이제야 오셨네요. 네. 육아와 출장 때문에 2주간 빈 동안 이제 다른 또 유능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그렇죠. 되게 네네네. 잘해 주시더라고요. 자리 비우면 안 돼요. 네, 앞으로는 아무 데도 안 가려고요. 네. 코인 법률 버스가 저희가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바깥 좀 둘러보면 건물도 제법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코인 법률방을 차릴 바로 이곳은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있다면 한국에 바로 이곳이 있죠. 한국 IT의 메카, 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여기에 뭐 아시다시피 초록 검색창 회사도 있고 카카땡도 있고 그리고 유명한 10대 게임 회사들 다 여기 있거든요. 예. 문 사무장님은 오늘도 안 보이시네요? 인턴 게스트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예, 이럴 뿐이 아닌데 먼저 와서 본인이 좀 천막을 치고 있겠다. 그래서 지금 자리를 보고 대표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이제 보니까 이제 야 오늘도 뭐 기가 막힌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도둑과의 동거, 대반전 형부의 외도. 클럽에서 MD로 일을 했었어요. 갑자기 제 바지 속에 손을 넣어서 어머. 어느 순간 제가 가해자가 되는 느낌이라 그러고 저를 이제 무고로 기소를 한 거죠. 4월에 결혼을 했는데요. 다른 드레스가 걸려있는 거예요. 전타임 신부가 지금 입고 예식을 하고 있다는 거. 무슨 소리예요 이게? 미안하다.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고소를 해라. 이거는 진짜 마음이. 야, 이거는 이러면 안 되죠. 아 사무장님 거기 뭐 준비는 잘 돼가고 있나요? 네네, 준비가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 감기가 걸리셨나 봐요. 코 먹는 소리가 좀 많이 나시네요. 예, 약간 감기가 들려가지고요. 어떻게 지금 뭐 바로 영업 코드 연결할까요? 준비되시면 진행할게요. 맛있지? 야, 라면이. 아, 이게 종이컵. 야, 굳이 뜨거울 필요가 없다니까. 이러면 느려지잖아. 아우, 야, 이거 지옥불에서 만들어왔니? 이거 뭐 이러냐? 사무장님, 제가 지금 저희가 이제 모니터가 보이는데요. 왜 사무장님이 두 분이 계시죠? 예, 분신술을 배워왔습니다. 예, 불이 보이죠? 이따가는 또 셋넷으로 볼 수도 있고. 뭐 근데 지금 잡숫고 계신 거예요? 야, 라면이.
컵라면에 햄버거에. 저희 맛있는 요 녀석들 그만 드시고 이제 올라오시라고요. 제발 좀요. 군침 돌아서 안 되겠어요. 아 어쩔 수가 없네. 아 이거 마지못해 갑니다. 아 문 좀 닫고. 아유. 됐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자 여기 안으로 들어오시려면 저희가 좀 움직여야겠네요. 아유 그런가요? 이쪽으로. 제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예. 잠깐만요. 나오셔야 돼요. 죄송한데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거기는 통과 못해요. 자 아유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네. 더 큰 버스 없나요? 이게 맥시멈이에요. 아 이게 작은데. 지난번보다 훨씬 커지는. 그거 지난번 같았으면 못 했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아 간신히 살았네요. 아 우리 유민상 씨는 어떤 일이세요? 저희 코인 법률방에. 거의 친구 같은 네네. 채윤이 프로그램 뭐 자리를 노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계신데 네. 아,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모든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네, 간판불 켜고 영업 시작할게요. 코인 법률방 세 번째 시간 영업을 시작합니다. 누가 오셨나 보다. 누구 오시네요? 오셨네요. 벌써 오셨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의뢰자분 네네. 첫 번째 11시 반 의뢰자분 맞죠? 네, 앉으시면 됩니다. 예. 도둑과의 동거. 도둑과의 동거다. 뭐 그런 건 아니겠죠? 내 마음 훔쳐간 그 도둑. 여기 쪽으로 오면 안 되고 이제 연애 참견 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네네네. 이게 주제가 도둑과의 동거입니다. 집에서 자꾸 물건이 사라지는 그런. 아 집에서 네네. 물건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고 저희 그 코인 법률방 상담을 들어가셔야 될 텐데 네네. 10분에 5. 그렇죠. 500원에 10분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총 3번 30분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이다 보니까 얼굴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혹시 본인의 얼굴이 방송에 노출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아주 예쁘게 찍어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이제 변호사분을 선택하셔야 될 텐데 우리 뭐 방송 보셨으면 다 스타일 아시겠죠? 네네. 예. 자 과연 네 분 중에 우리 첫 번째 의뢰인분이 선택할 변호사님은 누굴까요? 일단 500원 먼저 드실래요? 예예예. 1번 드시고 상담 받으실 변호사분은요. 자 상담 받으실 변호사분은요. 자 이야. 고승우 변호사님.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좀 이렇게 센스가 있고 요새 친구들이 아주 감각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한 사람들은 전 감각이 없는 사람인가요? 조금 듣기 거북하네. 고승우 변호사님을. 네. 야, 왜 갑자기? 뭔가 좀 젊으셔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진짜 형 동생 느낌으로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오십니다. 아이고, 우리 고승우 변호사님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쪽 자리로. 네. 우리 고승우 변호사님 실제로 네. 보니까 어떠세요? 이게 사진이랑도 좀 많이 다르죠? 네, 더 잘생긴.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실물이. 아주 탁월한 선택이신 것 같아요. 자, 10분의 상담 시간 시작합니다. 중학교 친구랑 대학교 친구 저 이렇게 3명이서 세 명이서 같이 살았어요. 농구를 했어요. 근데 저도 셋이 같이 살았었거든요. 네. 물건이 얼마 전까지. 네, 얼마 전에 네. 살았죠. 처음에는 뭐 밥솥 이런 밥솥이요? 네 짜잘한 것들이 사라져서 이사할 때 잃어버렸나 싶었는데 아니 밥솥이 없어지는 게 저 짜잘한 거라고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거에서 저도 화가 날 뻔했어요. 지금. 밥솥은 짜잘하다고 해서. 밥 짜잘한 밥솥부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밥솥은 짜잘하지 않다. 밥솥은 이거는 셋이 보통 공통으로 쓰지 않나요? 밥솥은?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밥을 잘 안 해먹고 장기 출장이 잦아가지고 그리고 또 피해 물품이 또 뭐가 있을까요? 옷 패딩이 없어져서 패딩이요. 바람막이 네, 바람막이고요. 그래픽카드 VR 닌 중학교 친구가 그래픽카드가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고 잃어버린 게 중학교 친구니까 정황상으로는
외부나 아니면 대학교 친구밖에 없는데 중학교 친구가 이제 대학교 친구한테 혹시 내 그래픽 카드 못 봤냐? 네. 그러니까 이제 걔도 컴퓨터를 좀 알고 네. 그런 애라서 컴퓨터 부품을 알 텐데 그래픽 카드 못 봤냐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가 뭐야? 이어폰 꽂는 거야? 막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망가졌어. 아예 잡아댔군요. 말 아예. 때문에 모르네. 모르는 척. 예. 그래픽 카드 저도 컴퓨터를 잘 모르지만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예. 얘가 맞구나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는데 근데 제가 출장 나갈 때 이제 라는 네. 게임기가 없어져서 게임기도. 네, 그걸 제가 베개 옆에 놔두고 갔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못 봤냐 했는데 다들 못 봤다고 하니까 자꾸 물건 사라지니까 못 살겠다. 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뿔뿔이 흩어지자 해서 지금은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총 피해 물품이 밥솥, 그래픽 카드, 패딩. 그거 말고도 엄청 많아서 한 친구랑 저랑 다 합치면 200만 원 상당의 이야. 친구랑 저랑 다 합치면 200만 원 상당의 아, 진짜. 물건이 있었는데 이게 증거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경찰서도 가보고 했는데 뭐 안 된다고 증거가. 근데 제가 인터넷에 검색하다가 포를 했나요? 이런 거를 중고 카페에서 네. 이렇게 제 없어진 물건들이 하고 있던 거야? 네, 걔 번호로 이건 완벽한 증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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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인터넷상에서 팔리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옷부터 가전, 뭐 생활가전, 그다음에 컴퓨터 용품을 야곱야곱 갖다 놓고 이제 판 거예요. 이거는 이러면 안 되죠, 친구끼리. 근데 이게 확실한 증거가 될지 안 될지 네? 지금 올라와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본인 거라는 일단 입증을 해야 되고 네. 그걸 이 친구가 훔쳐서 팔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본인 거라는 입증, 뭐 영수증 같은 게 있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오래된 쉽지 않을 것들이라서 이 친구가 아니다, 난 네 거 아니고 그냥 너랑 똑같은 걸 팔았을 뿐이다 라고 하게 되면 사실 직접 증거가 없어요. 저도 그게 너무 네. 걱정돼가지고 네. 명확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을까요? 이게- 일련 번호라든가. 패드 뒤에 네. 번호가 있는데 지금 사진이 없고 카톡에 지금 네. 가져왔는데 그 일련 번호가 일치예요.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건데 네네네. 이 번호랑 여기 번호랑 사진 찍히는 아, 그럼 제품이다. 빼박이네요. 일련 번호가 일치한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고. 근데 그걸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걸? 그러니까 물건을? 게임 패드를 제가 가지고 있어서 일련 번호를 비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이거를 먼저 사진만 찍고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팔리면 올렸어. 그때 훔쳐서 팔아버린 거라서 아, 사진을 먼저 찍고 올려놓고 팔리면 물건 가져가. 이건 정말 되게 계획적인데. 판매처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이제 물건을 훔치는 거네. 사실 이거는 절도가 성립이 되면 형사상으로도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는 거죠. 형법 제329조에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번외적인 질문인데 그 우리 변호사님들은 그 중간에 395조에 의하면 이런 거 외우고 계시는 거예요? 다? 자주 하는 사건들은 거의 뭐 외우는 경우가 많고요. 편의점 메뉴하고 가격대 외우시죠? 그렇죠.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빠르네. 지금 일련 번호가 가장 중요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낚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3자를 좀 이용을 해서 나 이거 사겠다라고 한 다음에 들고 오는 걸 확인하는 거야. 친구가 오면 이제 빼박인 거죠. 네. 직접 거래하겠다. 네. 고소는 일단 해야 돼요. 고소는 하되 네. 증거를 본인이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그 친구는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용을 해야 돼요.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거를 통화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만나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다 녹취를 하세요. 내가 아이디 찾았다. 그다음에 이런 거 있었고 일련 번호 동일한 거 네가 다 올린 거지. 너 아이디 이거 수사기관을 가져가면 다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 너 이거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아니면 나 지금 경찰서 간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거를 녹음을 해놨다가 네네. 그 녹음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거예요. 절도에 대한 증거로. 네. 그러면 좀 가능성이 꽤 있어요. 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피해 금액을 다시 온전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벌을 주고 싶은.
돈을 안 받아도 되는데 벌을 받았으면 네. 좋겠다. 그렇지. 그래. 그럼 돈이 뭐냐 이 친구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 친구 릴렉스 시켜준 다음에 술이라도 한잔 하면서 솔직히 얘기하자. 우리 친구인데 너 지금 이거 내가 사진 지금 주머니 다 찾았다. 네가 지금 여기서 사과하면 나 없던 일로 하겠다. 요 네. 그래서 어쨌든 녹취를 한 다음에 그 녹취록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서 끝까지 가면 돼요. 그럼 일련 번호랑 이것저것 정황들 해서 처벌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러면. 답답한 게 좀 풀렸나요? 네, 궁금했던 부분이 네. 풀렸습니다. 역시. 네. 피해 금액이면 한 200만 원이라고 그러면은 뭐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구나라고 그냥 치부해 버릴 수 있지만 이 작은 사건 하나가 나중에 어떤 큰 불씨가 돼서 더 크게 돌아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마지막으로라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이게 좀 맞습니다. 정신 차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긴 좋아요. 네네. 자, 다음 예약이 이제 대반장 형부의 외도인데요. 여기가 이제 문제네. 안녕하세요. 저기 오셨습니다, 의뢰자분. 예. 아유, 앉아. 편하게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조금 닮은 느낌도 좀 있고. 자매예요. 자매분이시고, 대목 자체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형부의 외도인데 대반전까지 붙어요. 이게 뭐 큰 좀 사연이 있나 봐요, 그죠? 제가 형부의 그 상간녀라고 네네. 해야 되나 그 여자분하고 같이 가는 거를 제가 목격을 했는 목격을 거예요. 먼저 하셨고, 그걸 언니한테 알려주셨고, 형부에 대한 또 배신감 때문에, 이 방송이다 보니까 웃기면 웃어도 돼요. 얼굴이 너무 얼굴이 너무 커가지고. 얼굴이 너무 커라. 사장님 딱딱하지 않게 네 그렇게 또 분위기를 풀어드리는 것도 괜찮아요. 네. 지금껏 저희가 사부장님 당황하지 마시고요. 외도 때문에 오신 분.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네, 침착하게 진행 부탁드립니다. 아니 얼굴이 너무 크다는 얘기는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거의 처음 들어봐가지고 예. 유민상 씨 보셨으면 예. 유민상 씨 보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예. 저런 얘기 들으면 약간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근데. 어. 약간 동료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그래 아유 못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뭐가 그 재밌으신가 보다 내가 그래가지고 아유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너무 커. 그냥 제가 너무 크대요. 그냥 제가 너무 크대요. 너무 커. 코인 법률방 방송이니까 얼굴이 노출될 수가 있잖아요. 방송에 얼굴이 노출되는 거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자 그러면 자 변호사분을 선택하시면 되겠는데 근데 사실 다 훌륭하십니다. 예, 다 만족도가 높고요. 자, 제가 어느 분이 보기엔 선택하실지. 이렇게 조금 마음을 읽어주시는 것 같아서 네. 500원을 먼저 좀 투입을 해주시고요.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과연 두 번째 상담은요. 자, 우리 변호사님들이 가장 긴장하는 시간. 상담의 정석 오수진 변호사입니다. 이게 또 불안해지고 있는데 뭐가 슬쩍 불안한 거 오랜만이야. 어떡하지? 아 우리 신 변호사님 불안한 거 오랜만인데. 시간인데. 제가 보통 앞에 하고서 그냥 쉬었는데. 여기 입구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밑에 문은 지금 입구를 못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지난번에 안 하셔가지고 너무 내려온단 이게 말이야. 어딘지 몰라, 문이 어딘지 못 몰라. 찾으시는.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 밑에 문은 전자동 수동 시스템.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수진 변호사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고민도 없이 그냥 오수진 변호사님 버튼을 팍 누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준비가 되셨으면은 상담 들어가겠고요. 시작합니다. 시작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외도 사실을 어떻게 보게 됐으며? 들킨 상황은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이게 조금 이상한 게 지금 시작한 게 한 5년? 6년? 근데 조금씩 이상해지다가 한 2, 3년 전부터는 정말 많이 이상했거든요. 네. 5년이나요? 5년이나 됐어.
그래도 이제 좀 한 번씩 이제 저희 동네에 이제 사무실이 있으니까 네. 이제 언니가 한 번씩 이제 좀 이제 아직도 안 들어왔다 혹시나 가봐줄 수 있으면 좀 가봐도 가는데 가니까 없고 없는 날이 덜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있었는데 언니께는 근무일이라고 해서 야간 당직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없었던 거예요. 없는 날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있다고 이제 거짓말도 해주고 그런 게 몇 번 있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모임이 있어서 운전을 갖고 왔는데 이제 바로 앞에 차가 좀 눈에 익는 차 번호가 있는데 형부네 집하고는 반대 방향 길인데 그 가 있어갖고 반대 방향. 오, 반대 방향. 아, 집이, 퇴근길이, 집은 이쪽인데 왜 절로 가지? 해서 한번 따라가 봤군요. 혹시나 싶어서 해갖고 이제 따라갔는데 뭐 이제 어느 집에 이제 들어가는 걸 보고 차에 내리고 이제 주차를 하는 걸 보고 이제 친구 보고 내려서 한 봐봐라 하면서 누군지 봐봐라 하면서 그게 이제 친구가 내려서 사진을 찍어주고 차 남바하고 이렇게 찍어보는데 형부 차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언니한테 또 물었어요. 형부 왔냐고 가니까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아침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나갔다는 거예요. 아침 네. 일찍 약을 받으러 나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위에 언니랑 제가 봤던 그 집을 갔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거기가 있는 거예요. 또 차가 거기 차가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우연히 우연히 발견하셨네요. 따라가다가 발견이 됐고 네. 다른 여자분의 집에 들어가는 걸 그걸 알게 된 확인을 거네요. 한 거죠. 그 먼 밭에서 보니까 서로 껴안고 막 너무 좀 그런 거를 저희가 눈으로 봐보갖고 막 그 보이는 그 부분이 이제 주방 같은 거예요. 주방에 막 요리를 하고 막 식탁에 뭐를 차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다 보였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확신했군요. 동생들한테도 들키고 나서 정리하겠다 해놓고 너무 안 들어와서 제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차에 녹음기를 어머머머. 그 여자한테 우리 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을 정리해서 옮기고 중간에서 만나자. 그러면 안 들킬 거다. 나도 잘 팔 거다. 그 상간녀랑 뭐 렌트카를 알아보고. 근데 이 근무지 옮긴 것도 언니한테는 비밀로 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만에 들켰어요. 설마. 근데 그게 하루 만에 들켰어요. 그러니까 니는 모든 불법을 다 저질렀다. 네가 다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해도 니는 전혀 그렇게 할 게 없다. 그리고 돈도 없다. 지금 네 돈도 없는데 뭘 이렇게 그 통신비밀보호법상으로는 그러니까 본인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하는 것은 그 위반이긴 해요. 그렇지만 민사에서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녹음 내용도 사용할 수가 있지만 사실 그 불법에 대해서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이게 문제되지는 않고 그 외에 이제 뭐 남편이 당신이 피해가 갈 것이다라는 것은 정말 그 소송이라든지 피해 구제 행동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겁박행위에 해당돼요. 근데 결정적인 뭐 이제 단서가 이제 집을 담보를 뭐 받아서 뭐 이렇게 아니라고 하지만 출입는 시기랑 그 여자가 같이 살게 된 그 집이 입주했는 시기랑 맞물리거든요. 그 집. 대출 받아서 그 집 받아서 보증금 됐던 거예요? 네, 가족 사는 집 담보로 대출 받아서 그쪽 집 얻어주신 거네요. 대박이네. 와. 그 집은 그 여자가 전세로 한 거예요? 그래, 아니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어떻게 알게 되셨죠? 관리인을 만나게 됐어요. 그 앞에 저희가 차를 대고 서 있으니까 제가 내려서 언제부터 거주하셨는지. 그러니까 집을 얻으러 올 때 같이 왔대요. 같이 오고 그 같이 여자랑 계약을 같이, 했대요. 같이 계약을 하러 왔고 저기 있는 사람이 저희 형부다. 네. 그러니까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저 사람 직업이 뭔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하냐고 내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일을 하시는데 뭐 어떤 걸 하시나? 경찰. 에? 경찰이에요? 경찰 공무원이시군요. 경찰. 필요에 따라서 주말도 근무할 수 왜 있는 하긴 맞아요. 당직이 있으면 밤새기도 하고 이러니까. 분야긴 한데. 그거를 핑계 대가지고 이제 안 그걸 돼. 핑계로. 더 늦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의뢰인이 의심을 해도 뭐 일 때문에 바빠서 밤샐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한 이렇게 되는 거죠. 경찰도 미행을 당하는군요. 예. 경찰이신데 외도를 하면 본인이 이제 일할 때 이제 소문이 나면은 그러니까 잘린다. 잘릴 수도 있다. 예. 그러면 남편분이 경찰분이면 사실 이게 굉장히 자기가 잘못한 그렇죠. 걸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징계가 될 수도 네, 있는 부분이고 당당히- 저한테 그랬잖아요. 계속 협박하는 게 이거예요. 징계가 되고 왜 당당한 거예요? 그만두면은 애들을 어떻게 먹고 너 살릴 어떻게 거냐? 살 거냐. 이게 알려지면 돈 피해가 이렇게 돈 날까 봐. 너는 돈도 안 주고 뭐 그냥 이혼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저한테 애가
뭐 자기는 관련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본인이 싹싹 빌어도 지금 모자랄 순간에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뻔뻔해지네. 네. 사실 경찰 남편, 경찰 공무원이 이런 사실 되게 사적인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알려지면 좀 징계 사유가 되기도 하죠. 예, 이게 국가공무원법에 품위유지 의무가 있고요. 그거는 직무와 관련 없이 품위유지 의무가 있고, 그래서 뭐 아예 징계 사유에 규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체면 위신을 손상한 경우에 이제 징계하도록 되어 있고. 파면이나 해임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의 일정 부분 파면 같은 경우 50%가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거예요. 파면입니다. 파면. 네. 네. 의뢰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분을 벌하고 싶다. 원하시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여자를 찾아서 벌을 주고 싶어요. 저한테 너무 둘 다 당당한 거예요. 저한테 미안해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아 몰랐다 유부남인 줄. 그게 제가 안 된다고 말했나 봐요. 그러니까 난 유부남인 줄 몰랐는데 그 사람 돈도 없어서 이혼도 못 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난 몰랐다. 이 사람이 결혼한 건 몰랐다. 이혼했다고 했고 들었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사실은 피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상간녀성에서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몰랐다고 하면 사실 방법이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방법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요.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었다를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남편분과의 관계는 어땠으면 좋겠어요? 의뢰인분이 생각할 때. 저는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이혼 생각이나 이런 건 이혼은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이혼녀에 대한 아직 그게 좀 차별이 좀 있다 해야 되나? 저는 존중해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로 뭐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고 그 고등학생 딸에 대해서는 양육비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이 가정을 깨고 싶지는 않다라는 마음이 더 크신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사모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일단 위자료 청구를 해서 책임을 묻고 싶은 건데 다만 이것도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그런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시간을 자꾸 끄는 이유가 이건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불안한 거예요. 맞아요. 소송을 한다 하니까 통화하는 날에 돈 없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 여자 명의로 지금 그 집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처분을 해서 제 동생이 알고 있는 그 집에서 이사를 가버렸어요. 저희 몰래 하나 둘씩 피신을 시켰더라고요.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통신사 수발신 내역을 조회하게 되는데 전화를 건 장소, 받은 장소, 전화 상대방 이런 연락처들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최근 1년 동안도 그 여자 집에서 이제 기거하거나 같이 있었던 시간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를 소송에서도 확보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상간녀랑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하면 둘 쪽 다 기지국을 떼보면 둘이 같이 있던 시간도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전화를 안 했겠지만 뭐 요즘 인터넷 같은 거 쓰니까요. 인터넷 쓰고 자기들이 개인 전화 따로따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비슷한 시간에 기지국이 계속 같이 뜨고 있으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증거죠. 야, 이거 전화기 없애야겠다니,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전화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증거입니다. 오늘 뭐 범죄 피하는 법 배우러 나오는 이게 저는 약간 더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해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재산을 빼돌려서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어쨌든 뭐 가전이나 집기들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걸 갖다가 다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쪽에서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협박을 하면 추가적으로 형사 고소를 하면 돼요. 그런 것들에 이제 겁이 먹어서 아무것도 행동을 하지 않으시면 정말 그 여자가 안 그래도 뻔뻔한데 계속적으로 또 둘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면 또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사모님께 아픔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상간녀를 고소하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그 상간녀가 난 정말 몰랐다. 라고 하시면 조금 상황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몰랐다는 걸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유부남이 아예 속이고 자기는 총각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네네. 이제 그 여자를 만난 경우에는 그 여성분도 피해자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불륜이고 부정행위 그 외도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까지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이 사연자의 그 상대방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뭐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돈 한 푼 못 줄 거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뻔뻔하게 나왔기 때문에 또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했어요. 지속했어요. 부분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번 덧붙이자면 처음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중간에 알게 된 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사실은 뭐, 부부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물론 위자료 액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성립할 수가 있어요. 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본인은 이제 정작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하는데 수사관님이 오히려 이게 제가 성추행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피해자에서 그냥 피의자가 무고 수사를 받으신 거네요. 네. 어떤 대화 하셨어요? 이성적인 호감 같은 걸 표시하신 적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전화번호 따신 이후에요? 아니면 전이에요? 신고를 맨 첫날부터 2017년부터 했어요? 이 날만 했어요? 검사 본능이 나오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10분의 상담입니다.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상담 들어갑니다. 네,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그 2017년도 예. 1월 달에 예. 그때 이제 클럽에서 MD로 일을 했었어요. MD가 뭐냐면 이제 게스트들을 이제 무료로 입장시켜주는 업무를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어떤 게스트를 한 명 만나게 됐는데 처음에 제가 번호를 땄어요. 번호를 땄는데 여자분? 네, 여자분이요. 그때 이제 클럽 안에서도 물론 어둡긴 한데 그때 바지 속에 손을 넣어갖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갖고 네? 바지 그냥? 속에 네, 맥락 없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넣으셨다는 걸까요? 이제 손님들을 이제 초대를 하면은 네. 술을 한 잔 이렇게 사주는데 술 받아 마시다가 네. 그분이 갑자기 제 바지 속에 손을 넣어서 만지더라고요. 아무런 대화 없이 대화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갑자기 만져요? 신분도 없고. 네. 알던 사람도 아니 근데 뭐 처음 만났으니까 술을 사주셨으면 대화는 하셨을 거고 어떤 대화 하셨어요? 정확히 어떤 대화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오래돼서. 아, 오래됐어요? 2017년 1월이라 네. 예. 전화번호 따신 이후에요? 아니면 전이에요? 그 따고 나서 네. 그때 당시. 전화번호는 받았고 네. 혹시 뭐 이성적인 호감 같은 걸 표시하신 적이 있어요? 검사 본능이 나오시는데요. 전화번호는 받았고 네. 혹시 뭐 이성적인 호감 같은 걸 표시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분이 취했었나요?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그때 되게 많이 수치스러워갖고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알아서 빼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게스트로 초대를 했을 때도 그때도 계속 그랬어요. 물론 두 번째로 게스트를 초대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런 그- 행동을 했는데 저도 돈을 벌기 위해서였고 돈을 벌고 싶어서는 어떤 의미실까요? 그냥 뭐 게스트로 초대를 하면은 그냥 몇천 원씩 받고 그래요. 이 여자분이 게스트로 오면 몇천 원 받으시기 때문에 어떤 게스트들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시면 좋으니까 일단 초대를 하셨어요. 네네. 아, 이분은 내 초대로 온 분이에요. 라고 하면 뭐 매출의 몇 퍼센트 받는다든지 뭐 입장료의 몇 퍼센트 받는다든지 이런 식의 계약이 되나 보죠. MD는요, 이 게스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야, 이거 지금 고변이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싶어요. 클럽 전문적인 전문가거든요. 예. 클럽에 다른 클로버. 뭐 법률 그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손님 전문가. 아하, 클럽을 가져가시는구나. 듣기로. 사실은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만 따지면 지금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신 거예요. 생판 모르는 여자한테. 그렇죠? 이 여자랑 아무런 친분 관계도 없고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초대해서 오면 몇천 원 벌 수 있으니까 초대해보자. 네. 근데 또 범죄를 할 수 있다 이런 고려는 전혀 안 해보시고. 네. 안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안 하겠지라고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 광화문으로 오라면서 아, 그 여성분이? 네, 술을 마시자고 저한테 네. 저를 불렀거든요. 그래갖고 같이 술을 마시긴 했어요. 근데
공원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광화문 공원. 예. 그분이 취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이제 구강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지를 내리라 하면서 공원에서? 네, 공원에서. 밤이었겠지 당연히. 아니요, 낮에? 네.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서? 네. 그 다음에 사건 당일이 이제 2018년 8월 4일 날 그때 저를 불러냈어요. 술집으로 음악을 같이 듣자면서 제 옆으로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창가 쪽에 있었고 네. 그분은 이제 그 바로 테이블 옆에 복도 쪽에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돼서 저는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은 저를 붙잡아 두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키스를 시도를 하면서 바지 위로 손을 올려갖고 그리고 이제 종업원도 있고 손님들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엄청난 수치심에서 제가 어떻게 반항을 하지를 못했어요. 사실 공공장소에서 그 남성에 대해서 성추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대처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쵸. 그 대처를 못하는 모습이 그대로 CCTV에 담겼다면 이제 불리한 대화가 상황으로 녹화가 되지 남을 않았을 수가 수 있겠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쵸? 대화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이래? 크게 라고 액션을 얘기할 하지 수가 없을 않았으면은 것 그렇죠. 같아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겠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진술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검찰로 넘어갔어요.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 수사관님이 그 전에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여자가 자신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서 만져주는데 안 좋아할 남자가 어딨냐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오히려 이게 제가 성추행한 것이 아니냐. 에이. 제가 생각할 때 일단은 그래요. 일단 남자가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고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사회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남성, 여성에 대한 역할을 요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 내가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이 여자한테 당했다는 거를 어떤 공적으로 알리는 것 자체가 사실 용기가 필요한 행위예요. 알리기도 불편하고 쪽팔려서 못 알린다고 내가 그러죠, 쪽팔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강제추행했지만 나오라고 하고 만나자고 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나가는 거는 좀 내가 남자로서 뭔가 일종의 가오 문제죠. 그다음에 실제로 여성한테 피해당한 남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건화가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남자가 무슨 여자한테 당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물론 그게 신체적인 우위에 따른 것도 있지만 남자로서 당했다는 거를 어디 가서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고소도 못하고 신고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강하게 고려해야 돼요. 성추행, 성폭행은 사실은 성별을 불문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요. 네. 오히려 이게 제가 성추행한 것이 아니냐. 종업원 진술도 연인처럼 보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처벌을 목적으로 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신고가 아니냐, 허위 신고가 아니냐면서 저한테 그러고 무고 수사를 받으신 거네요. 네. 그러면서 피해자에서 그냥 피의자가 됐군요. 피의자가 그러면 지금 재판 중이세요? 원래 1월 7일 날 재판이었는데 지금 변호사를 조금 늦게 선임해갖고 3월 11일로 바뀌었거든요. 아직 이제 첫 기일은 시작하지 않았네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의뢰인이 원하는 건 뭐예요? 원하는 거. 난 이 여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또는 뭐 피해 보상 받았으면 좋겠다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지금 무고 피의자가 됐어요. 지금 억울하게. 재판 받으니까 피고인이 되신 거죠? 네. CCTV 상에서는 여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 제 기분을 알 수 있는 건 저밖에 없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제 정작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하는데 저는 솔직히 사과를 받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지금 여자분이 고소를 하지 않았는데 검찰에서 이거 종업원 진술도 그렇고 CCTV도 그렇고 이런 걸 확인했더니 허위 사실로 신고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수사가 된 거는 이게 수사기관은 범죄에 혐의가 있다고 하면 스스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이걸 인지수사라고 하고 인지수사가 돼서 지금 기소가 되신 것 같아요. 제가 검사일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검사일 때는 고소가 들어온 게 아니고 검사가 스스로 나서는 거기 때문에 정말 잘못 인지해서 억울하게 재판받는 사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검사 입장에서는 증거를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지수사가 됐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검사 입장에선 증거를 많이 모았다는 의미고 스스로는 확신이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 사건은 사실은 기록을
아주 면밀히 봐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신고 경위나 두 분의 관계나 이날의 상황에 대해서 CCTV도 하나하나 분석해야 되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분석해야 됩니다. 이거를 무고로 재판을 받게 되셨는데 결론이 뭘까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다만 성폭력에서의 폭행 협박은 이게 상대방의 반항을 제압할 정도를 요해요. 이게 남녀를 차별하자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만난 과정과 관계를 보시면 그 여자한테 억압될 이유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수사하는 검사가 억압돼서 심정적으로 거부를 못했겠구나 라고 보이기 어려운 사건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재판을 받으셔야 하니까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면 어떠실까. 당황하셔서 얘기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차근차근 생각하셔가지고 진행을 좀 더 꼼꼼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네네. 뭐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지난 1, 2회 때 진행을 했던 약간 그런 사건과 비슷하다라고 느낄 수 있었는데 사실 좀 포인트가 달랐어요. 그죠? 이게 그렇게 해서 본인이 다시 피의자 신분이 됐고 이제 무고죄로 검찰로부터 이제 기소를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 사건을 헤쳐해 나가야 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가지 뭐 이렇게 팁이라면 팁인데 성범죄 피해를 당한 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당장은 신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주변에 좀 가장 친한 친구든 누구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문제 삼은 거하고 몇 달, 몇 년 후에 문제 삼은 거는 완전히 달라요. 왜냐면 나중에 문제 삼으면 너랑 혹시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와 신고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강하게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범죄 피해 당일날 아니면 뭐 하다못해 뭐 그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하면 얘 분명히 당한 게 있구나 라고 인식이 되고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처벌하는 데 있어 강한 굉장히 좋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 문자 메시지 같은 걸로 보내면 그 수발신 시각을 특정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쵸. 그 이제 보낸 것과 받은 사람의 시각. 네네. 그래서 차라리 문자 메시지로 남기는 게 좋겠네요. 아무튼 지금 이 의뢰인에 대해서 저희가 뭔가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재판을 준비 중이라고 하시니까 오늘 저희에게 얘기하시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조금 더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사부님 주무시고 계신가요? 졸고 있어요, 이게. 문사부장님. 네. 깜짝 놀래. 많이 춥나요, 거기가? 아니요, 아주 따뜻해서 졸음이 옵니다. 어떤데요? 네, 잠깐 생각하신 거죠? 네, 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두 분이 같이. 네. 앉으세요. 좋습니다. 밖에 좀 날씨가 어떤가요, 좀? 아침엔 추웠는데 이제 좀 포근해졌어요. 괜히 그거 두꺼운 거 입고 나왔네. 후회하시겠네요. 밤까지 데이트하시면 되죠, 뭐. 그러려고요. 추울 때까지. 네, 여기 나온 김에. 아주 나이스한 남편이네요. 좋아요. 지금 예약 시간으로 봤을 때는 이거 뭐죠? 상처분이 결혼식. 이분이 조금 늦게 오셨군요. 뭐죠? 왜 상처뿐이지? 방송에 얼굴이 노출되는 것 혹시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얼굴 지켜드릴게요. 자, 이제 500원을 넣어주시고 변호사분을 선택하셔야 하는데 오늘 상담 변호사분은요? 자, 과연 야, 이제 웃으시네요. 이제 웃으시네요. 다녀오세요.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야, 신중호 변호사님입니다. 야, 오늘 공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마지막을 상담을 하네요. 야,
원래 저기 스타는 아, 이거 좀 아시네, 진짜. 바뀌었습니다. 예. 요즘엔 바뀌었습니다. 예. 사무장 교체 찬스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웬만하면 말 잘못하면 끌려가요. 그런 분들이라. 예. 자, 상담 10분 갑니다. 예,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결혼식. 저희가 4월에 결혼을 했는데요. 2018년 4월이요? 네. 예. 홀을 계약을 하면서 스튜디오랑 이제 스드메라고 스드메 전문 용어 나네. 유미상 씨 뭡니까? SDM이죠, 스드메.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정답. 예. 드레스라는 게 그 당일에는 한 명만 신부가 입을 수 있고 그 전에 미리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당일날 갔는데 다른 드레스가 걸려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 드레스는 내 게 아니다. 제 거를 달라 말을 했는데 전타임 신부가 지금 입고 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타임 신부가 입고 있다고? 무슨 소린가요? 황당한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 이게 뭔 소리야? 네, 저는 지금 이제 옷을 입고 이제 맞아야 되잖아요. 이제 신부 대기실에 가서 사진도 찍고 이제 맞아야 되는데 일단 다른 몸에 맞지 않는 드레스를 옷핀으로 우겨넣고 사진을 찍고 이제 저는 그 신부분이 벗었다고 하니까 이제 다시 입으러 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하객들은 계속 오고 저를 찾죠. 신부 대기실에 신부가 아예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막 도망갔냐,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저희가 12시 30분에 계약을 했는데 저희 예식이 12시 50분에 시작이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홀 측에서 임의대로 그냥 20분을 늦게 시작한 거예요. 어머머머머머. 이제 월요일날 제가 그 계약적인 내용, 스드메라든지 그 금액적인 내용은 홀 측에 전화를 했는데 왜 전화했냐는 식으로 이제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 웨딩드레스는 왜 바뀐 거며 예식 시간을 왜 50분으로 마음대로 조정을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드레스 2번 입은 제 탓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레스 2번 입은 제 탓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 트집 잡지 말라고 전화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려놓고 그럼 나는 억울해서 이거 어디다 얘기하냐 그랬더니 뭐 드레스 측이랑 얘기를 해보래요. 홀 패키지 계약은 홀이랑 했지만 드레스의 문제는 드레스한테 제가 직접 얘기를 하라는 거죠. 웬일이야. 판매할 때만 패키지고 문제가 책임은 발생한 패키지로 거에 지지 대해서 않는군요. 그러니까요. 그 드레스 실장님 측은 아 미안하다.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고소를 해라. 가장 화나는 게 미안하다 고소해라예요.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지도 않고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결혼 후기 관련한 사이트나 이런 데다가 올렸어요. 업체명이나 지역을 밝히지 않고 그냥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저를 고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에 글 쓴 걸로 인해서 저 때문에 폐업을 했다. 웬일이야. 드레스 실장님이나 그 문제됐던 사람들이 저를 고소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얼굴도 보지 못했던 사장님이 저를 고소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경찰서에 이제 자료 같은 것도 하고 증거 제출하고. 네, 제출하고 결과 나왔어. 네, 그래서 무혐의 처분 그러면 혹시나 바로 폐업한 건 맞아요? 네, 폐업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제일 큰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웨딩 사진을 못 받고 있는 거죠. 1년이 돼가거든요. 사진을 찍은 게 맞다면 사진에 대해서 인도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 필름이든 원본이든 찍어놓은 게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도 청구를 하고 만약 그게 없거나 뭐 줄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전화번호도 없고 성함도 모르고 처음 계약할 때 폐업 그 저기가 있죠. 계약서에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거기 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무서에다가 그 인적 대표자가 이제 등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통해서 확인이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알면 되긴 돼요. 거기가 개인 사업체인지 법인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법인이면 폐업해버리면 사실은 어려워져요. 법인은 폐업하는 순간 이제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청구할 대상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만약 개인 사업체라면 뭐 다른 데 가서라도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 거나 상관없이 그 개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청구를 하면 가능한데 법인이라고 그러면 없어지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청구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아예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으면 사실 오히려 더 책임 묻기가 쉬워요. 왜냐면 계약 이 내용대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손해배상 그에 따라 청구를 하면 되니까. 근데 하긴 했어. 근데 거기가 불완전해. 내가 마음에도 안 들고 그다음에 제대로 이행이 안 돼서 한 번뿐인 결혼식이 진짜 망쳐버렸잖아요, 사실은. 법인적으로 구성을 한다 그러면 일종의 불완전 이행이라고 해서 이행을 했는데 미흡한 경우에 그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내가 안 좋은 기억을 갖게 됐고 하여튼 간에 망친 부분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청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능하면 찍은 사진을 받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돈보다. 왜냐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요것만큼은 우선적으로 잘 얘기해서 받는 쪽으로 잘 얘기하시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렵네요. 사진은 다시 만약에 소실된다면은 왜냐면 그때 그 순간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하는 수법봐서는 한 번이 아닐 수도 있어요. 특히 웨딩 업체 중에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잘 해결돼가지고 행복한 결혼사진 앨범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너무 사랑하시다면 계속 그 컵은 네. 선물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번엔 뭐예요? 그대 걱정하지. 아, 감사합니다. 문구가 나날이 아주 그럼 좋아지고 있어요. 들어가서 또 오진 마세요. 예, 또 행복하게 오면 사세요. 모르겠네요, 좀. 예. 예, 예, 예. 자, 우리 유미장 씨 오늘 함께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나 없이 클로징을 해? 어? 내가 아무리 골방에 있다 그래도 네. 내가 다른 사람 오면 나 올라오지도 않겠어. 이 형 왔는데 꼭 날 빼고 이렇게 해요? 네. 활약 어땠어요 여기서? 가만히 있었어요. 오늘 이렇게 묵직한 두 분과 함께해서 네. 법률방이 더 묵직했어요. 예, 오늘 좀 그 우리 문사무장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좀 네네네. 느낌이 있으셨는지. 뭐 TV로 볼 때는 네. 그렇게 크게 활약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와서 보니까 더욱더 그렇게 보이는데. 예. 저희가 늘 말씀드립니다. 뭐 큰 소송 사건을 맡아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성심성의껏 들어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인 법률방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폭력적이었거든요, 그 남자가. 난 도저히 안 되겠다, 너랑 못 살겠다. 내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으니 너도 정신적으로 괴롭혀주겠다. 전 여자친구랑 산길로 낙상 사고를 당했어요. 아이고. 이번 유산 후에 겨우 지금 생긴 아이 피가 막 흐르는 상황이었고 산부인과로 이동하는 중에 연락이 왔어요. 하시는 말씀이 어머